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며 시작된 6.25 전쟁. 이 전쟁은 단순한 남북한의 충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한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남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당시 북한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국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패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6월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달로만 남았을 것이죠. 북한의 침공은 새벽 4시를 전후하여 시작되었고 통신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쟁 소식을 접한 국민은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전쟁 발발 후 불과 4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로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국민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는지,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짐을 챙기고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며 안전한 지역을 찾아 헤맸습니다. 철도역과 버스 정류장은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로 붐볐고 도로는 피난 차량들로 인해 혼잡해졌습니다. 피난민들은 식량과 물자,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대부분의 남성은 군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 없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죠. 특히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역은 피난민들로 붐볐는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기차에 오르려다 보니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먼저 기차에 태우고 뒤따라 타려 했지만 기차가 출발하면서 결국 가족들이 서로 다른 기차에 나뉘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은 서로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상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전쟁이 벌어지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대부분 길거리나 임시로 마련된 피난소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 등은 피난길에서 더욱 큰 고통을 겪었죠. 국군 또한 초기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긴 장비들이었습니다. 국군은 주로 미제 M1 게런드 소총과 M1 카빈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북한군은 소련제 T-34 85 탱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국군은 사실상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게다가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성능을 가진 대전차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박격포탄이나 화염병을 들고 육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 전략적 요충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으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국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남한 지역 대부분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한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은 지각적인 대응을 결정했고 다수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초기부터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추가로 소총 및 기관총, 대전차 무기, 기갑 전력은 물론 전투기 등 공중 전력을 지원받아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북한군의 T-34 85 탱크는 두꺼운 장갑으로 우리 국군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탱크는 전투 중에서 방어력이 뛰어나고 화력이 강력한 반면 우리 국군은 이를 파괴할 무기가 없어 보병들이 상대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국군은 미군으로 받은 3.5인치 로켓포와 M20 75mm 무반동총 같은 대전차 무기를 활용하여 북한군 탱크를 격파하는 등 북한군의 기갑부대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에 반격하기 위해 M24 채피 경전차와 M4 셔먼 중형전차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전차는 6.25 전쟁 발발 초창기엔 미군이 주로 운용했지만 점차 우리 국군에게도 인계되어 국군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피 경전차는 6.25 전쟁 발발 당시 한반도에 최초로 투입하여 미군이 운영한 전차인데요. 하지만 T-34 전차를 관통하기에 파괴력이 부족하자 미군은 M4 셔먼 중형전차를 낙동강선 방어작전부터 투입하여 북한군 T-34 전차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곧바로 서울 탈환작전에 들어가면서 미군이 운용한 M4 셔먼 중전차는 시가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1951년 12월 미군으로부터 셔먼 전차 5대를 인수하여 전차 중대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중형전차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의 F-51D 머스탱 전투기와 F-80 슈팅스타 Z 전투기가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F-80 슈팅스타는 Z 전투기로 6.25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6일 한반도 상공의 첫 선을 보인 Z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이날 김포 지역 상공에서 북한군 IL-10기 2대를 격추하면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갖게 된 최초의 전투기는 F-51D 머스탱인데 1950년 7월 2일 미군으로부터 10대를 인수하기 시작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점엔 80대를 보유하였습니다.
6.25 전쟁 기간 항공기들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상 공격을 통해 전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에서 F-51 6대가 편대를 이루어 적의 후방 보급로였던 승오리 철교를 부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 대규모의 폭격을 가한 평양 대공습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총 2228대의 전투기 및 함재기가 동원되기도 하였죠. 캐나다 공군은 제426 항공수송대대에 수송기 6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맥코드 공군기지와 하네다 공군기지 사이를 왕복하면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항공모함 경순양함, 캐나다로부터 구축함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렇듯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각국의 지원한 무기를 바탕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무기 지원에 대해 나열했지만 국군과 함께 전장에 뛰어든 파병 병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영국과 캐나다는 주로 지상군과 해군을 파병하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갑부대와 보병부대를 지원하여 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는데, 특히 영국은 주력 전차인 센츄리언 전차를 지원하여 기갑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호주는 1만 7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하였습니다. 현재도 6.25 전쟁에서의 호주군의 활약, 특히 호주 공군의 활약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 공군 77 전투비행대대는 P-51 무스탕 전투기를 주 전력으로 사용하여 미 공군 수송기와 폭격기의 호위 임무를 맡거나 공산군 항공기와 공중전, 지상군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77 전투비행대대는 총 1만 5,071회의 출격 횟수를 기록했으며 건물 3,700채, 차량 1,408대, 미국이 5대를 격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를 위해 자신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 22개국 200만에 가까운 유엔 참전용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국군은 전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이 급히 집을 떠나며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겨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950년 겨울이 되자 추위에 대비하여 미처 옷을 준비하지 못한 피난민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길에서 추위와 굶주림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피난민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질이었습니다. 이질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데, 이질에 걸리면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심지어는 극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당시 피난민들은 이질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과 국제 적십사사는 긴급히 구호물자 제공에 뛰어들었는데요. 유엔 한국재건단은 1,000만 달러의 기금으로 출발, 1960년까지 약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원조해주면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병과 민간 환자의 치료를 위해 힘썼습니다. 더욱이 의사와 의료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공립의료원 건립을 지원하기도 하였죠. 임산부와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의료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은 의료부대를 지원하여 전시의 부상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틈틈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스웨덴은 자국이 경비를 부담하여 적십자 병원을 지원하였고, 인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연 인원 345명이 총 1,400여회에 달하는 부상자를 치료, 노르웨이 이동 외과병원은 입원 환자 14,755명, 외래 환자 55,950명의 부상병을 치료하였습니다. 독일은 부산 서대신동 부산역으로 인수하여 20여일간 개보수 작업을 통해 적십자 병원을 개설하였으며, 이곳에서 입원 환자 21,562명과 외래 환자 27만 7,250명을 치료했습니다. 유엔의 인도적 지원은 전쟁 중 가장 절박한 순간에 피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피난민들은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이는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죠. 지금 우리는 비극적인 달로 남을 뻔했던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기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제적인 지원을 받았던 나라로서 이제는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 개발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지원과 협력, 교류 활동을 통해 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해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